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5주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types of matter에 대해서 물질의 어떤 형태가 있는가, 특히 상태에 따라서 그 똑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분류되는 그러한 물질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해봤다. 그래서 what type of matter can be for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어떤 종류의 어떤 타입의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다음 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7장인데 파트 2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regular crystal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정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결정이 어떻게 해서 저기 보면 주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원자의 결합에 대해서 물론 분자의 결합까지 다 포함한 그래서 결합을 해서 어떤 원자분을 만들 겁니다. 더하기 격자라는 걸 해가지고 이 격자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주기성을 대표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고 3차원에서는 평행 육면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듯이 이게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NaCl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나트륨 이온과 소디움 이온 그러니까 클로라이드 이온이 이렇게 줄기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FCC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이 부인 나트륨 주위에 6개의 좌우로 앞뒤로 그다음 아래 위로에 6개의 CL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NA와 CL이 원자군이 될 것이고요. 격자는 FCC 구조를 주기성을 이루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대표적인 regular 일반적인 우리가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olecular crystal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에 이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탄소 60개 이 모서리 뭐가 탄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원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는 이 모양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계속 결정을 이루고 가는데 그걸 우리가 플로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 하나는 또한 플로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C60 탄소 60개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C60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액체라는 것은 원자와 분자의 위치가 완전히 픽스되어 있지 않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자 간 거리가 작기 때문에 비압축성이다.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기체하고는 달리 기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유동성이 기체보다 못하죠. 근데 기체 같은 경우 압축성이 있거든요. 분자 간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amorphous solid가 있다. amorphous 상태에 고체가 있다 그랬는데 이 비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와는 달리 비정질이긴 하지만 액체와는 달리 위치가 자유롭지 않아요.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성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주기성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비정질 실리카인 경우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봤는데 마치 주기성이 있는 것 같지만 어디를 떼어 붙여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연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노 결정, 결정이 주기성을 갖는 이런 놈들을 넣어보니까 확연히 대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정질 같은 경우는 SiO2가 완전히 결정화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다. 뭐 온도를 좀 더 높여준다든지 다른 외부에서 영향을 주면은 이제 결정화가 더 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크리스탈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완전히 픽스돼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되는 그런 게 있는데, D번은 보면은 리퀴드다. 리퀴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정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죠? 그리고 주기성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것을 접목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떤 물질들이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이 되는 물질이 있고 되지 않는 물질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근데 특별히 리퀴드 크리스탈에도 이렇게 스메틱 타입이 있고 네마틱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메틱 타입은 이 청상 구조를 이루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지만 이 크리스탈들이 위치가 완전히 픽스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리퀴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형광된 빛을 보낼 적에 이 분자, 리퀴드 크리스탈 분자의 그 모양에 따라서 빛이 통과하거나 빛이 통과하지 않는 온오프 스위치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까지 물론 지금도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를 쓰는 분야들이 꽤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은 앞서 있죠. 사실은 앞서 있는데 요즘은 LED 형태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쿼지 크리스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준결정이다.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쿼지라는 말은 그것에 가깝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준이라는 말 쓰는데요. 결정과 달리 얼핏 보기에는 주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오각형 요것들을 찾아보면요 아닌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주기성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것들도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쿼지 크리스탈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폴리머라는 것도 했습니다. 폴리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이런 말이죠. 여러 개의 모lecular가 여러 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집합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계된 콜라겐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폴리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이런 어떤 피부를 만들어 가는데 탄력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폴리머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 확대경으로 딱 보니까는 확대경 수준은 아니겠죠, 그죠? 전자미경으로 충분히 보일 겁니다. 원자 집단이라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체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물리학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야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러한 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고체 물리학은 어떤 다른 학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 분야를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기초는 아닌데 기반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 기반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깊게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학회를 가보더라도 그렇고요. 연구 종사자들을 본다 하더라도 물리학에 관계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한 반 이상이 이 고체 물리학에 연관된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고체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으로서는 우리의 이 고체 결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정이라는 것이 이 주기성이 있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더 있기 때문에요. 아주 더 간단해요. 제일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은 좀 더 심플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원 디멘셔널 1차원의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그 모델을 가지고 compressibility, 고체의 압축성이나 소리의 전달,
또는 thermal expansion, 열팽창이라는 그런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물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여러분 교재에 91페이지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연습 문제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챕터 8이 있는데요. 페이지 91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용들 개념들 위주로 짧게 잘 써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천천히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과제 3까지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많은 분들이 2까지는 거의 다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3, 4 이렇게 계속해서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석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아마 보게 될 건데 나중에 보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 해서 그냥 중간고사를 잘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학기 말에도 보강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제한인 요소가 커요. 그러니까 심플하다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원디멘셔널 1차원 모델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챕터 5에는 8에는요 1차원 모형입니다. 모델.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1차원이라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른 어떤 요소가 없이 1차원으로 늘어선 그러한 원자 집단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때 이거 떨어진 거리는 주기적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냥 일정하게 나중에 A라고 이렇게 둘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열을 가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늘어나고 이때 이걸 통해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만약에 내가 압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3차원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제일 간단한 고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보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위에 얘들이 있는데 이 원자에 의해서 인접 원자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구해보면은요, 이런 형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볼 적에 우리가 이제 좀 더 1차원계를 이용하면서 미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거 굉장히 미시적인 거죠. 원자 집단 몇 개를 좀 아니면 몇십 개를 일단은 보자는 건데 그래서 그럴 적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원에서 어떠한 그 체계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도입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3차원으로 확대만 잘한다면은 고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원자들이 최적의 거리를 두고요. 이런 원자들이 최적의 거리를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이런 말입니다. 두고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최적의 거리를 두었을 적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 따진다면 이 x0가 그런 위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이라든지 뭐 양자역학 시간에 현대물리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점, 최소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적에 우리가 절대 온도 지금 0도 K라고 합시다. 온도를 한 개도 올려주지 않았고 외부에서 영향을 안 줄 적에 그냥 원자들과의 사이의 상호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비대칭형의 인접 원자 사이의 포텐셜이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 지금 굵은 솔리드 라인 이거로 시커먼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인 얘라고 할 적에
우리가 이 최소값 요 x0에 대해서 이 x0에 대해서 2차 근사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이게 테일러 전개인데요. 요까지만 우리가 취한다고 하자. 이 뒤에 텀들은 조금 무시를 하고요.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은 이런 형태의 지금 회색 형태의 이렇게 거의 대칭적인 이러한 요소들 곡선들로 변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럴 적에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잇따른 압축률이라든지 열팽창이나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 개념을 우리가 새겨놓고요. 아 이렇게 됐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건 너무 복잡하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요 이게 이제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고요. 요 원자의 어떤 중심이라고 보고 그것에 떨어지는데 전자라든지 어떤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왜 자꾸 팽창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KBT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의 변이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용을 해. 그것 때문에 열팽창이 이렇게 이쪽으로 요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게 저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점점 다 멀어지겠죠. 그럼 팽창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he compressibility와 elasticity를 우리가 elasticity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compressibility는 어떻습니까? 압축성을 말하는 거고요. elasticity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탄성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률과 압축성과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계속 배우던 후크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스프링 탄성률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스프링이 이래 있고 이렇게 찌개 당겼을 적에 놓으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elasticity 탄성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앞의 최소값 x0에 대해서 포텐셜 변사에 의하면은요. F는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와 이런 형태의 관계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이건 전자기학 시간에 나오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럴 적에 앞에 우리가 2차 근사를 해보면은요. 2차 근사를 해보면 요까지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델타 X라고 합시다. 왜냐하면은 X0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의 거리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날아가고요. 2가 앞으로 가서 날아가고 K에 X-X0밖에 안 남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미분을 하니까 K에 X-X0가 델타 X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K를 스프링 상수라고 했고요. 델타 X는 아까 말하는 X 빼기 X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X0였는데요. 조금씩 늘어나는 요 지점이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평형 상태로부터의 변이다. 원자의 변이를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니까 약간 늘어나는 상태인데 잡고 있다. 그래서 이때에 2분의 1 kx 제곱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똑같은 형태 맞습니까? 여기는 지금 왜 교수님 x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평형으로부터 이 변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델타 x라는 거죠. 요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kx 있듯이 이제는 델타 x를 우리가 변이로 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일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압축률을 하는 생각 똑같았는데요. 압축률은 반대로 이렇게 힘을 작용하는 거죠. 이것을 스프링을 어떻습니까? 스프링을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럴 때 온도 T와 엔트로피 S는 우리가 고정을 해놨다고 보자. 그러면서 압축이니까 뭡니까? 안으로 힘만 가겠다는 거예요.
프레셔만 줬다는 거죠. 그래서 compressibility라고 하죠. press 어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압축률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압력을 가해서 부피의 변화. 1차원이라면은 길이의 변화일 거고요. 힘을 가해서 3차원의 압축률이니까네 압력을 가해서 부피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부피로 나눠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1차원으로 따지면 길이의 수축이겠다, 그죠? 길이의 수축. 그래서 저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써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타로 많이 씁니다. 압축률. 그래서 마이너스 단위 부피다 이런 뜻입니다. 부피로 나눠주겠다. 뭐를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압력을 온이 변화시켜서, 이거는 편미분이잖아요. 편미분의 뜻은 뭐냐면요, 다른 요인들, 변인들, 즉 여기서 말하는 외부에서 어떤 온도와 엔트로피라든 이러한 물리량들을 그대로 두고 온리 단지 요 프레셔만 바꾸겠다, P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압축률이에요. 그래서 볼륨이라는 이 양을 넣음으로 해서 우리 3차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차원으로 가보면 당연히 볼륨이 길이로 가겠다, 그죠? 압력이 힘으로 갈 것이고요. 그냥 볼륨은 L로 갈 겁니다. 길이로 갈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슨 단위가 될까요? 베타라는 것은 힘의 분의 1 단위가 될 거야. 아마. 왜? 요 단위하고 요 단위가 없어지고 요거 분의 1이죠. 요거 분의 1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죠. 그래서요, 이것들을 1차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K의 X 이퀄로 분의 1로 해가지고 KA 분의 1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역수를 해가지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요. 요 F를 가지고 이걸 나눠주니까 이렇게 역수가 되니까 K의 X의 이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원자 사이의 평형거리입니다. 평형거리분의 1이다. 그거는 그 주어진 온도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격차상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A라고 합니다. 보통 베타라는 것은 1차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체의 스프링 함수 K에다가요 X 퓨리뷸리움 분의 1이라서 KA분의 1로 이렇게 도주줍니다. KA분의 1. 그 다음에요,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속도는 지금 음속의 3차원의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3차원 등방 압축성 액체에서, 자, 3차원 등방이라는 말은 XYZ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똑같이 변하는 이런 말입니다. 똑같이 변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의 점을 생각하면 XYZ나 모든 방향에 대해서, XYZ라는 것은 임의의 모든 방향 이런 말입니다. 임의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덩이다 똑같이 압축성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대칭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어떤 방향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음속을 루트 로우분의 b로 줘줍니다. 이때 이 로우는요, 음속이 진행되어지는 그 유체의 밀도가 되고요, b는 부피 탄성률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아까 elasticity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변하는 거 여기 있죠. B는 마이너스 V분의, 그래서 아까 본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요거의 역수인데 압축률하고 elasticity는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elasticity는 반대다. 왜냐면 압축한 거고 탄성률은 어떻습니까? 원래로 다시 돌아오려는 거니까 반대돼야 되는데, 잘 보십시다. 그래서 요거의 베타라 했는데 요거 역수가 된다. 보시면요, 그쵸? 그래서 B 대신에 베타분의 1을 집어넣어줬습니다.
b 대신에. 그러니까 b는 아까 전에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v분의 1에 p분의 v가 되는데 그걸로다. 그래서 부피가 회복되어지는 정도. 당연히 그것은 얼마나 압축되는가 하고 반대가 되겠다. 그죠?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음속의 3차원의 표현이 이런데요. 마치, 근데 1차원을 사실 먼저 해야 되는데, 1차원을 하고 3차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안다 보고요. 그 다음에 1차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로우가 어떻게 될까요? 로우가 어떻습니까? 단위 길이당 이게 몇 개 있느냐, 이거 그죠? 그래서 A분의 M이 됩니다. 로우가요. 밀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길이랑 질량이 되겠죠. 1차원이니까 1차원. 맞습니까? 3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피당 질량이 되는데 1차원에서는 길이당 질량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A분의 M은 뭡니까? 1차원에서의 밀도라고 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베타가 A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트 N분의 K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여러분 스프링 컨스탄트가 K로 주어졌을 적에요. 오메가라는 것이 2파이의 루트 N분의 K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N분의 K로 주어졌죠. 틀렸네요. A는 지금 없어지고 루트 N분의 K만 남습니다. 이 A는 없어야 돼요. 루트 N분의 K입니다. 왜 그런가는 여러분 A는 잠깐만요. 맞죠? 이게 A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도 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V는 N분의 K인데 이 K가 보십시다. K 곱하기 X가요. F예요. 힘이죠. 그러니까 K라는 단위는 어떻게 되냐? 이건 킬로그램에 미터에 퍼 세컨드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F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워버렸는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되죠. 이때 맞죠? F는 MA니까 나누기 X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터를 해주니까 그죠?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N분의 K 나눠주니까요. M이 어떻게 되죠? 킬로그램이 나눠지고요. 그러면은 세컨드 분의 A 곱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맞네요. 죄송해요. 여기 A 제곱이네요. A 제곱. A 올라가고요. A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지 단위가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메가의 단위거든요. 오메가. 루트 N분의 K가 오메가고요. 오메가에다가 그 결의를 곱해줘야지 V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운동이라고 봤을 적에 여러분 1학년 때 저한테 배웠을 건데요. V는 R 오메가 이런 원운동에서 주기운동에서 V는 R 오메가였잖아요. 그렇듯이 V는 A 곱하기 이 오메가의 단위가 오메가 안 맞다. 이게 1 over 세컨드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서 나오면은 맞죠? 여기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A를 곱해줘야 된다. 여기에 A를 곱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게 세컨드 분의 1입니다. 이것이 나와있죠? 루트 하면은요, 루트 하고요. 전부 루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내 루트에 세컨드의 제곱분의 1만 남죠. 루트 없으니까 이게 세컨드 분의 1만 되는데 여기 A가 있으니까 속도의 차원을 가지죠. 단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A 있어야 됩니다. K.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치 안에서 뭘 생각해 본다면요, 이 원자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갈 거냐면 이게 스프링 모드 이렇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저거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스프링이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왜냐면 서로가 어떤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잖아요. 청력도 작용하고, 그죠? 그래서 그 스프링 컨스탄트 K가 있고요. 그리고 이 A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고 하나의 어떤 요 원자 집단의 질량을 안다면은 그 안에서의, 고체 안에서의 음속의, 그러니까 음향이 전달되어지는 속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thermal expansion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비대칭 그 원자의 교체 안에서의 원자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들 사이의 거리 함수로 써 있잖아요. 원자들 사이에 지금 거리 함수예요. 이것이 거리 함수는 포텐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텐셜을 표현하고 있는데, 포텐셜 그래프에서요, 공이 구르는, 즉 여기에서 공을 놨을 적에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에 이 정도에서 놓는다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러면서 약간의 그거만 있다 해도 여기로 중점적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 평형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이 최소인 요 위치 x0를 우리가 평형 위치라고 했습니다. 평형 위치. 그럴 적에 우리가 이 포텐셜 자체가 지금 비대칭형이다. 비대칭형, 비선형이 아니라 비대칭형이다 보니까 지금 이럴 때 이 x0 빼기 x 맥시멈, x 맥시멈이 여기고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x축이지게 어떤 온도만큼 올라가게 되면은요, 요런 상태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x 맥시멈에서 x0 뺀 것이 x0 빼기 x 미니멈 요 길이보다 길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온도 이꼴 t에서는요, 요 x의 평균 값이 x0보다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 요만큼 값과 요만큼 값을 볼지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러다 보면 약간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여러분들이 94페이지를 보시면요, 페이지 94페이지를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온도가 0도 K인 경우는 원자 집단이 진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형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여기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제적인 평균 값을 구해보니까 여기서 요 검은색을 잘 보십시오.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평균은 하니까 요로 움직이죠. 평균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x0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쪽에서 더 많이 사실은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xpansion이 일어나는 거죠. 팽창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KBT만, 그죠? 이 KBT가 뭐냐면요, 온도가 T일 적에 받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질 적에요, 원자가 T가 되는, 온도가 T가 되면은 이러한 점선으로 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원자는 이 안에서 놀 수 있다는 거죠. 요 안에서.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요. T = 0의 경우는. T = 0의 경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가 보니까 그것을 평균, 요 기대치 값을 해보니까는 x0보다, 만약에 이게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있다가 여기로 약간 움직일 것 같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일 것이다. 이 점선 이상에서 본다면. 왜 점선 이상? KBT라는 열 에너지를 갖는 상태, 이 말입니다. KBT라는. 이게 열 에너지잖아요. 온도 T 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 기대치가 이 원자의 X의 위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거의 위치를 말이겠죠. 그 말은
원래는 여기였는데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열팽창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x0가 포텐셜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비대칭형 포텐셜이기 때문에 x0 빼기 xmax가요. x0에서 xmax 빼면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x미니멈 빼기 xmax 하면 요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니까 우리는 큰 쪽으로 약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1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전달될 것 같고,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요약을 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자들 사이의 힘은요, 자, 잘 보세요. 원자들 사이의 힘은 요 힘이라는 것들은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바닥 상태 구조를 결정한다. 그 말은 이 A를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잠깐만요. sorry. 이거를 말하는데요. 그 바닥 상태 지금 t = 0 도에서 여기서 이 x0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 상태를 교란시키는 이 힘은 탄성과요. 자, 힘이라는 게 주어지면요. 이 힘이라는 게 주어지면 탄성과 압축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소리 속도와 열팽창이 결정이 된다. 열팽창.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팽창은 원자 포텐셜의 2차가 아닌 not quadratic 한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 2차 부분이 아닌 아까 전에 말하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회색이 사실 2차 전사였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죠? 실제적인 건 이거예요. 근데 이 항은요, 이거 비대칭형 이 항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3차항 이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까지가 요 회색의 요 대칭형인데요. 지금 요걸 벗어나서 요거와 요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 검은색은 그것은 이것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차항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비대칭형 그 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형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열팽창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부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팽창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선형 부분만 선형 부분만 대칭형 부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팽창에 대해서 왜 좌우가 똑같잖아요.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 걸 좀 더 압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했던 어떤 그런 근사적이지, 실제적인 거는 이러한 솔리드 라인, 검은색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포텐셜 에너지가요. 그렇다면은 이런 열 에너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게 실제적으로 원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0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을 거다. 기대치가, 평균치가. 그렇기 때문에 익스펜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고체 물리학 기초이기 때문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만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려면요. 지금 그 개념을 8.1절하고요. 8번에 1번하고요. 팔 8장의 1번하고 2번하고 보죠. 숙제가 지금 많은데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밖에 안 내줍니다 제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숙제가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온라인 공간에 찾아보면은 이 답안지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보고 뺏기셔도 되는데 제 말은 여기서 쉬운 문제들을 골라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 연습 문제는요 1번과 2번을 해보십시오. 4번이나 5번을 해보면 좋은데 양자역학적인 그런 테크닉들이 들어가서 사실 여러분들이 현대물리학 수준에서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만 약간 맛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체물리라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 많이 안 넣은 책을 구하다 보니까 이 책을 구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 1번과 2번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원자 사이의 포텐셜과 그 다음에 열팽창에 대한 고전적인 모형, 열팽창에 대한 고전적인 모형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한번 보시고요. 이 오늘 배웠던 압축률과 사운드 벨라시티와 그 다음에 열팽창, 서머 익스펜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